여전히 어제도 뭐 수업이 있었다며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222페이지입니다. 저 222페이지 보니까 제 3장 뭐라고 나와 있죠? 등기 절차 총론. 여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집을 사고 팔면서 등기하는 과정이 뭡니까? 바로 등기 절차 총론입니다. 222페이지. 첫 번째 보니까 뭡니까? 우리 외웠던 거 이게 나올 거예요. 이번 달부터 이제 계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계시. 그 맨 위에 한번 봐봐요. 계시 유행해가지고. 요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당사자 계시해주면 뭡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신청 등기고. 관공서 계시해주면 대표적인 뭐예요? 직권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촉탁이죠. 촉탁 등기. 그러면 등기관이 계시해주면 뭡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직권 등기가 되고, 법원이 계시해주면 뭡니까? 여기 이제 명령 등기. 이번 달부터 꼭 암기를 해놔야 돼요. 법원과 관련돼서 요거는 뭡니까? 요게 붙어야 돼요. 무슨 신청이 붙어야 돼요? 이의신청. 만약에 요 이의신청이 빠졌다, 그럼 법원은 뭘로 가요? 법원은 관공서로 갑니다. 그럼 대표적인 무슨 등기예요? 촉탁 등기가 돼요. 아마 항상 기억해 줄 거는 요 두 개가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원칙. 요게 뭐예요? 발음이 안 돼서 먼저 써놓고 합니다. 애외. 그쵸? 애외.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요? 애에서 나와요? 애에서 나옵니다. 요 직권 등기가 별표 3개예요. 상당히 골칫덩어리입니다.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계시에 따른 원리로서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 당사자가 계시하면 신청, 관공서가 계시하면 촉탁 등기, 등기관이 계시해주면 뭐예요? 직권, 법원이 계시해주면 명령. 무슨 신청으로 잘라요? 이의신청. 요 이의신청이 귀걸이가 안 붙어 있으면 요 법원은 뭐예요? 관공서로 빠져서 무슨 등기로 빠져요? 촉탁 등기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직권 등기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그 밑에 1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신청주의 원칙으로서 1. 무슨 신청이 나와 있어요? 당사자 신청. 2번은 관공서. 무슨 등기가 나와 있죠? 촉탁 등기. 그러면 222페이지 그 관공서 촉탁 등기 옆에다 이렇게 3개를 한번 써볼래요? 촉탁 등기 주체는 한 번 더 써요. 이렇게. 누가 하는 게 촉탁 등기? 관공서. 관공서는 어떻게 거짓말을 해야 하네요? 안 한다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딱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진정성 보장이라고 써놓고, 관공서 촉탁 등기는 등기소에 뭐 출석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래서 요것도 한번 잡아놔요. 뭐라고 써놨죠? 전자 촉탁도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 관공서 촉탁 등기 옆에다가 가로 2번 옆에다가 딱 3개를 써놔요.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촉탁 등기는 이제 첫 번째 관공서, 그 다음 대표적으로 관공서는 무슨 성이 확보된다? 진정성 보장. 전자 촉탁도 가능하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사무실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직접적으로 등기소에 출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출석주의가 뭐가 된다? 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3개 가지고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인감증명. 인감증명 뭐이 서류죠. 서류는 왜 제출할까요?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기는 무슨 성이 확보됐어요? 진정성. 그러면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14회 때 이런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관공서 촉탁 등기 시 다음 중 인감증명을 제출할 사유가 아닌 걸 골라라. 대표적으로 여기 무슨 등기 골라요? 촉탁 등기. 그러면 촉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촉자가 알릴 촉, 알리탁입니다. 그러면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관공서가 알려서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 촉탁 등기. 그러면 촉탁 등기를 들으면 요 3개를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공식입니다. 그러면 촉탁 등기의 주체는 뭐예요? 관공서. 무슨 성? 진정성 보장. 전자 촉탁도 가능하다. 오른쪽 3번을 한번 가봐요. 관가로 3번.
자, 촉탁의 현 등기를 하는 경우 특히 1번을 요번 달 코스의 동그라미 1번을 확인하자고요. 자, 223페이지.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동그라미 1번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으로서 거기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줄쳐놔요. 자,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을 딱 줄쳐놔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꾸 초보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봐봐요. 자, 가압류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금전이 금전이의 권리예요. 금전, 요거는 금전이의 권리. 그러면 가압류 등기 어디에서 하죠? 법원에서 하죠. 근데 뭐가 안 붙었어요? 이게 안 붙었잖아. 이의신청. 이의신청이 안 붙었으니까, 요게 안 붙었으니까 법원은 뭐예요? 관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야.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자, 이 지문에 사람들이 많이 당해요. 그러면 가압류 등기는 법원이구나. 법원 명령 등기해야 한다. 어때? X야. 그러면 명령 등기가 되려면 무슨 신청이 붙어야 돼? 이의신청. 그래서 특히 가압류, 가처분이 이게 중점적으로 출제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출제되면 어떨까? 이미 출제된 거. 가압류 등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신청해야 한다. 어때? X.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가압류 등기는 신청해야 한다. 이러면 X가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29조. 자, 일주일 전에 배웠는데 까먹었는지 안 까먹었는지 봅시다. 29조 1호가 무슨 위반이에요?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럼 결론적으로 가압류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한이 몇 호 사유로 각하하느냐? 2호 사유로 각하돼요. 2호가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그러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문제를 끌고 나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그 밑에 2번만 하나 더 해보자고요. 체납처분 줄쳐놔봐요. 자, 체납처분 줄쳐놓고 체납처분은 어디에서 하느냐? 자, 밑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뭐라고 써놨죠? 세무서. 세무서는 뭐예요? 관공서죠. 그럼 체납처분의 합류 등기는 무슨 등기? 촉탁 등기. 촉탁 등기의 종류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외우지 마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체납처분은 세무서에 하기 때문에 세무서는 뭐예요? 관공서.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야. 그러면 이걸 이제 토대로 해서 당사자 개시, 신청, 관공서 개시하면 촉탁. 그러면 등기관이 개시해주면 무슨 등기? 지금 법원이 개시하면 무슨 신청이 붙어야 돼? 이의신청. 그거만 딱 토대를 마련하라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공식들입니다. 자, 나머지는 내버려둬도 돼. 그러면 223페이지에서 223페이지까지 우리가 꼭 기억해 둘 거 요거예요. 요거 하나만 요번 달 코스에 딱 잡아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요. 그러면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촉탁 등기는 무슨 성? 관공서, 등기 무슨 성 보장? 진정성 보장. 전자촉탁도 가능하다. 넘겨보면 뭐가 나올까요? A가 나오겠죠. A 한번 넘겨봐요. 자, 신청주의 회의로서 거기 콜치덩어리가 하나 나와요. 저희 가로 1번에 등기한의 직권등기 그 옆에다가 가로 1번 옆에다가 이렇게 가로 1번 옆에다가 이렇게 별표를 3개를 딱 해놔요. 콜치덩어리입니다. 콜치덩어리. 자, 등기한의 직권등기. 자, 224페이지. 자, 오늘은 그러면 직권의 현 등기 그 옆에다가 이렇게 3개를 한번 써봐요. 자, 직권 등기는 대표적으로 요게 있어야 돼. 첫 번째, 등기관이라고 한 번 더 써요. 등기관이 개시해 준 거. 한 번 더 옆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럼 등기관의 직권 등기는 반드시 뭐에 근거가 있어야 되느냐? 뭐라고 써놨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 한다면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직권. 직권하고 친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직권하고 친하지 않는 단어. 뭐라고 써놨죠?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직권으로 안 돼요. 그럼 원칙으로 안 됩니다. 그럼 직권하고 요 직권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또 하나 친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직권으로 해줬죠. 그럼 소유자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소유자가 알도록 통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통지라는 단어를 이렇게. 그러면 거기 가로 2번과 관련돼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잡아서 머릿속에 이렇게 부팅을 해놓으라고 앞으로.
그러면 직권 등기는 누가 등기하니? 반드시 뭐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해관계는 있으면 통상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직권 등기하면 소유자가 모르니까 결론적으로 친하는 단어는 뭐다? 통지라는 단어야. 항상 직권은 마무리를 예로 마무리를 줍니다. 뭐라고요? 통지로.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체계를 딱 세워놓으라고. 체계를 세워. 봐봐요. 자, 직권 등기가 떴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워볼게요. 자, 오늘 요번 달 고생할 거. 아, 직권 등기는 누가 등기가 아니 반드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되고 친하지 않은 단어 이해관계 예가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살펴보면 되고. 자, 직권은 뭐예요? 바로 통지다. 이런 의미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단가로 1번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전 등기. 요걸 한번 우리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쓰지 말고 자, 설명을 한번 딱 들어봐요. 요거에 대해서는. 자, 이제 봐봐요. 자, 우리 이제 그동안 내공이 쌓였나 한번 봐봐요. 자, 내공이 쌓였나 봐봐요. 요거 뭐예요? 보전. 보전은 뭐예요? 처음. 아주 좋습니다. 소유권은 갖고, 그렇죠, 갖고. 등기권은 뭐예요? 등기권. 그럼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는 뭐예요? 누가 해주는 거예요? 등기관이 갖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등기다?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옆에다 이렇게 써봐요. 이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공식이 있어요, 이제. 원칙이라고 써놔봐요. 원칙. 자, 이렇게 써놓고 부연 설명을 좀 달아볼게요. 오늘은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만 한번 해결해 보자고요. 자, 써봤어요? 그러면 이제 공식입니다. 원칙. 전제 요건은 뭐가 갖춰야 돼? 미등기 부동산. 왜 미등기 부동산이어야 돼? 미등기 부동산에 한해서 읽어봐요. 갖고를 처음으로 개설하잖아. 누가? 등기관이. 근데 요건을 갖춰줘야 돼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법원이 전제 조건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써놨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어야 돼. 자, 그러면 A조건 미등기 부동산을 전제로 해서 여기는 뭐죠? 법원이죠. 여기는 원래는 뭐예요? 소유권이야죠. 근데 여기는 무슨 건이에요? 임차권이야. 그래서 뭐예요? A적 측면이라는 거야. 이걸 딱 써놓고 이제 설명을 들어봐요. 봐봐요. 자, 이거 응용할 수 있나 봐봐요. 그대로 갖다 붙일 수 있나 봐봐요. 자, 23회 때 2.5점짜리입니다. 잘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공식에 갖다 붙여봐요. 여기 봐봐요.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전 등기는 원칙이 뭐예요? 미등기 부동산. 일단 전제 요건 나왔죠? 미등기 부동산. 여기 뭐라고 써놨죠? 가압류. 가압류 등기는 어디에서 하죠? 법원이죠. 법원. 자, 그러면 읽어봐요. 뭐의 제한이죠? 소유권의 처분 제한. 요건 갖췄죠? 그럼 미등기 부동산의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을 갖추면 요 미등기 부동산을 누가? 등기관이 알아서 읽어봐요.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다.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다. 맞죠? 근데 이걸 응용을 못해요. 응용을 못합니다. 요 자체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측면에서 갖다 붙여주기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제 뭐예요? 사실 이걸 좀 숙제해주면 좋은데 사람들이 억지로 외우려고 그러는 거야. 그대로 갖다 붙이면 돼요. 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가압류는 읽어봐요.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자는 요건을 갖췄죠. 그러니까 요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요 미등기 부동산을 누가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그 안에 무슨 등기를 달아줘? 가압류 등기를 달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요건을 갖췄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만약에 바꿨다. 자, 이제 바꿔볼게요. 여기에 이제 요 사항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미등기 부동산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뭐라고 써놨죠? 체납처분, 압류등기. 해볼까요? 일단 미등기 부동산 갖췄죠? 근데 체납처분은 법원이야, 세무서야? 세무서, 탈락, 그죠? 그럼 뭐예요? 보면 미등기 부동산의 체납처분, 압류등기 시에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발생한다. 어때? X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요건을 갖출 때만, 요 요건을 갖췄을 때만 뭐라는 거예요? 직권으로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해준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선생님, 왜요? 그러면 봐봐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죠? 임차권. 그러면 자, 임차권은 소유권이 아니죠.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임차인은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이때는 뭐예요? 특별히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그 안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어준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임대인 뭐예요? 요 건물이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 중개업을 하실 때 이러면 안 돼요. 저희가 이제 임대인가 임차인가에서 중개업을 합니다. 그럼 중개업을 하면서 임차인 중개업을 하면서 임대인 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나중에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여기 자기가 설명을 해야 돼요. 이런 설명을 해야 돼요. 설사 임대인 부동산 읽어봐요.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당신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정확하게 받아두면 나중에 보증권을 못 받더라도 요런 제도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럼 자 봐봐요. 만약에 이 사람이 보증금을 안 줘요. 그러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춰놓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자 봐봐요. 임차인이 법원에다 신청을 해요. 법원에다 뭐 한다고? 신청하면 요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그 안에 무슨 등기를 걸어줘?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어줘요.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나중에 중개업을 하면서 이건 안 돼요. 아주 뭐 미등기 부동산인데 나중에 임대업하면 나중에 큰 고닥칩니다. 이러면 뭐가 날려요? 똥파리가 날려요.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걸 자기가 설명하면서 요 미등기 부동산에도 중개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설득을 해줘야 된다고. 설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는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기가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자기가 원칙에 요건 측면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원칙 뭐예요?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A는 이 미등기 부동산, 법원, 무슨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거기 봐봐요. 자, 1번, 동그라미 1번을 가봐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처분 제한 찾았어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등기 촉탁을 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이의 처분 제한 등기를 하여야 된다. 찾았어요? 그러면 1번, 동그라미 1번은 원칙이다, A다. 원칙. 그래서 원칙이라고 써놔요. 자, 2번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촉탁을 받은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무슨 등기를 한다?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된다. 이거는 원칙이다, A다. 예외. 그래서 이거는 지문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이제 숙지해놓고 문제를 써먹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봐봐요. 그럼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는 누가? 등기관이 각호를 최초로 개설한다. 직권으로 보존 등기해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원칙 뭐예요?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A 조건으로 누구? 미등기 부동산. 그거는 전제 요건이 붙어야 되겠죠. 원칙, 법원 뭐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두면서 하나의 공식. 그럼 자기가 이제 자유자재 한번 봐봐요. 자, 이제 한번 써먹어 봐요.
자, 요건 이제 풀면 다 이해가 된 거예요. 미등기 부동산에 갱미 개시 결정 등기를 신청하면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다. 여유를 좀 가져요. 이제 한번 봐봐요. 미등기 부동산 일단 전제 요건 나왔죠. 갱미 개시 결정 등기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죠. 그럼 요건 미등기 부동산을 누가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하고 그걸 무슨 등기를 걸어줘요? 갱매 개시 결정 등기를 걸어준다라는 거야. 오다 X다. 그렇죠.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시법은 특히 등기법은 일정한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에만 딱 끼워 넣지만 그럼 기본적으로 자기가 요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는 좀 숙지해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칙 한 번 더 하고 요거 하나 제대로 이해해놔도는 무난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원칙 전제요건 미등기 요건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A 조건으로 뭡니까? 법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그것은 A적 측면으로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다 이렇게만 잡아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talk서는 그 하나만 딱 정리해주고 나머지는 내버려둬요. 제가 알아서 다 이해시킵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226페이지. 자, 226페이지 가로 2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법원의 명령에 안 등기. 그러면 옆에다가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볼래요? 자, 법원의 명령 등기는 이렇게 써서 법원 일단 써놔요. 법원이라고 써놓고 여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이의신청. 자, 법원에다 이의신청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그때는 등기소를 강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등기다? 명령 등기. 이렇게 빠져나간다. 만약에 이의신청이 빠지면 이거는 명령 등기가 아니에요. 강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나간 것을 다시 한번 딱 기억해둬야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읽어볼래요? 자, 대표적인 예를 요 옆에다 가로 열고 예를 하나 써놔요. 예. 뭐라고 써놨죠?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 써놔봐요. 자, 여기 뭐가 붙었어요? 이. 그러니까 무슨 등기? 명령 등기가 되는 거예요. 요게 붙어야 돼요. 무슨 신청? 이의신청. 이게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싹 지워볼게요. 자.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요거예요. 자, 다시 돌아왔어요. 당사자 개시, 신청, 관공서, 적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뭐예요? 이의신청. 요거는 뭐다? 원칙. 요거는 뭐다? 그럼 결론적으로 개시와 관련돼서는 페이지 226페이지부터 페이지 226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놓은 거라고 지금. 그럼 자기가 기본 골격은 요번 달 코스에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적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무슨 신청으로? 이의신청으로. 그렇게 잡아줘야죠. 자, 그러면 이제 227페이지 가봐요. 자, 등기 신청이와 뭐라고 써놨죠? 등기 신청 적격. 그거는, 자. 오늘 이렇게 줄쳐놓고 별표 5개 넣으세요. 아, 등기 신청 적격은 아주 중요한 테마구나. 등기 신청 적격. 자, 오늘은 용어 정리를 한번 딱 해보자고요. 등기 신청 적격이 뭔지. 그러면 요 옆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에다 한번 써봐요. 이렇게. 써라는 것만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자, 이렇게만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이렇게 옆에다 써서. 자, 등기 신청 능력이라는 게 있고, 등기 신청 적격이라는 게 있어요. 적격.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제 뭐예요? 이렇게 동그라미 잡아요.
능력과 적격은 어떻게 다른 건가? 진짜 같은 건가 다른 건가? 그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한번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어떨 때는 등기 신청 능력이라고 나오고요. 어떨 때는 등기 신청 적격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뭡니까? 지금 우리 기본서 페이지 227페이지 하고 있다. 227페이지.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요 밑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뭐라고 써놨죠? 유아 2살이라고 써놔봐요. 유아 2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출발해보죠. 써놓고. 자, 이제 유아 봐봐요. 2살짜리는 등기소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2살짜리가 어떻게 발딱 일어나서 등기를 갑니까?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에서 자, 유아는 등기 신청 능력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엄마가 2살짜리 앞으로 등기는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집 한 채를 등기해 줄 수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등기 신청 적격자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등기 신청 능력과 등기 신청 적격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요. 다르다. 딱 그렇게. 앞으로 책을 읽다 보면 능력과 적격이 나옵니다. 다르다라는 걸 딱 잡아야 돼. 그러면 의미상을 한번 잡아봅시다. 여기 유아 밑에다 줄 쳐놓고 유아는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자연인이야. 자연인. 그러면 이렇게 묶어서 그러면 인에는 자연인과 뭐가 있다? 법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법인. 그러면 이제 결론 나왔죠?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뭐예요? 읽어봐요. 등기 신청 적격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등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써놓고 한번 의미를 잡아봐요. 그러면 이제 등기 신청 능력과 적격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유아는 뭐예요? 등기소에 갈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거야. 그럼 등기 신청 능력은 없다. 등기 신청 될 수 있죠. 그러면 왜 등기 신청 적격이 별표 5개냐? 이거는 등기가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그걸 캐치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럼 결론적으로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뭐예요? 등기 신청 적격자.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써놓고 마인드를 한번, 법적 마인드를 키워보자고요. 자, 이제 어떤 마인드가 가는지, 이거는 설명을 한번 듣고 이제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서울특별시. 두 자로 건치면, 두 글씨로 건치면. 또 서울 그러면 안 돼요. 서울 그러면 안 됩니다. 서울특별시는 읽어봐요. 법인이네. 그럼 서울특별시 자체로는 등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다시 이제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죠? 농협협동조합. 두 자로 건치면. 그렇죠. 농협 이름은 저 죽어버릴 거예요, 오늘. 자, 그래서 그럼 농협협동조합은 법인이에요. 법인입니다. 이 자체로 등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제 제대로 들어가네. 이런 마인드를 자꾸 써야 돼요. 무슨 은행? 정서기업은행. 두 자로 건치면 법인, 은행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서울특별시 농협협동조합 정서기업은행 얘네들은 뭡니까? 법인이라는 거야. 그러면 서울특별시를 세 자로 건쳐서 써요. 그럼 뭐다? 법인 중에서도 공법인이 되는 거야. 무슨 일? 공법인. 그러면 농협협동조합과 중소기업들만 뭐가 돼요? 사법인이 되죠. 그러면 법인은 엄격하게 두 종류로 또 나눠지네. 뭐예요? 공법인과 사법인으로 나눠지네. 그럼 자기가 그러면 이제 제대로 이제 마인드가 깔린 거예요. 항상 사람 우리 형님 누님들은 항상 요 사람만 등기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야. 그럼 우리 법학에서 이제 마인드, 리갈 마인드를 해야 돼. 법적 마인드. 이내는 자연인과 법인. 항상 자연인과 법인인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미성년자로, 눈으로는 이제 미성년자로 읽어야 되지만 마음적으로는 자연인이라고 읽어요. 자연인이라고 읽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피한자는 흑연인. 그럼 뭐예요? 자연인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등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피한자 흑연인.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또 읽나 봐봅시다. 읽어봐요. 외국인 아니에요.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외국인도 등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외국인은 그러면 자연인이기 때문에 등기 신청 적격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인간은 다 그러면 자연인은 뭡니까? 자연인 법인은 모두 뭐가 된다? 등기, 신청, 적격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약간 용어 정리 좀 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자, 이거는 설명 들어요. 자, 봐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 어라테 집을 팔았다. 이 사람은 뭐가 될까요?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이 돼요. 이 사람은 뭡니까? 사인. 자꾸 머릿속에 완전 박아요. 사인. 이 사람은 뭡니까?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 두 사람은 당사자. 항상 우리 등기법은 요 마인드입니다. 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갑이 어라테 집을 팔았다. 매도인, 매수인.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사인이죠. 이 사람도 뭐다? 사인. 이 사람은 뭐가 돼요?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자가 되죠. 권리자. 이 사람은 뭐가 돼요? 등기 의무자. 두 사람은 뭐라 그래요? 당사자. 자, 이제 출발해보죠. 영어 정리제 출발해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등기 관리자.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등기, 신청, 적격. 요거는 뭐예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이걸 뭐라고 그런다? 등기, 신청, 적격자라는 거야. 자, 그럼 또 한번 봐볼까요?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당사자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이제 매도인은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는? 현재 등기명인, 여는 장차 등기명인, 공통점. 등기명인 나왔죠. 그러면 이제 영어 정리는 다 끝난 거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그럼 결론적으로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뭐라고 그런다? 등기, 신청, 적격자. 그 다음 또 다시 당사자 능력을 뭐라고 그런다? 등기, 신청, 적격자라고. 자,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뭐라고 그런다? 등기, 신청, 적격자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마인드가 잡혀야 돼, 이제. 이번 달 코스에. 자, 등기, 신청 능력과 등기, 신청, 적격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변통,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뭐가 되죠? 등기, 신청, 적격자.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자를 뭐라고 그러냐?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당사자 능력,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 코스에 요 용어 정리해놓고 등기 신청 능력과 적격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거기까지만 딱 정리해두면 돼요. 근데 하나만 더 설명하고 자, 체크하고 나가보자고. 자, 일단은 쓰지 마시고 한번 설명을 들어봐요. 박찬호 정확해.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이죠. 자, 그러면 좋은 일이면 어때요? 활성화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활성화를 해야죠. 근데 박찬호 정확해가 문제가 생겼어. 봐봐요. 박찬호 정확해를 제가 뭐라고 써놔봐요? 뭐라고 써놨죠? 비법인.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연인과 법인에 한해서 등기, 신청, 적격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는 뭐가 된다? 비법인. 좋은 일이라며. 그러면 활성화해줘야 된다며. 그러면 비법인도 그러면 요 자체로 등기해주자라는 게 우리 등기법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다 생각을 해요. 그럼 박찬호 장학회가 박찬호 장학회 자체가 뭐라고 써놔요? 읽어봐요.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무슨 능력이 있다? 당사자 능력. 읽어봐요.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박찬호 장학회가 뭐가 될 수 있다? 등기, 신청, 적격자야. 근데 박찬호 장학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봐봐요. 박찬호 장학회는 뭐가 돼요? 비법인이죠. 다리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등기소에 걸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 신청인을 따로 둬야 된다는 거야. 그럼 박찬호 장학회 등기 신청인은 누가 될까요? 읽어봐요. 박찬호 장학회 읽어봐요. 회장. 회장이 뭐라는 거다? 등기 신청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228페이지. 자, 228페이지 거기 방가루 4번에 있어요. 방가루 4번에. 방가루 4번 찾았어요? 예, 그 옆에다가 요거 예를 딱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놔요? 박찬호 장학회. 그 옆에다 예를 딱 써놓고, 자, 박찬호 장학회를 비법인 써놓고, 요 밑에다 요렇게 분석을 하라고. 자, 그러면 이제 박찬호 장학회는 비법인으로서 등기 명의는 누가 된다? 박찬호 장학회. 등기 신청인은 누가 되죠? 박찬호 장학회 회장님이 된다는 거예요. 회장님. 회장님은 단지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 회장님은 단지 등기 명의는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단지 뭐일 뿐이다? 등기 신청일 뿐이다.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응용해 먹어봐야 돼요. 자, 이제 저희가 응용해봐요. 뭐라고 써놨죠? 밀양박씨. 밀양박씨도 읽어봐요. 비법인이거든. 얘가 존중이거든. 그럼 문제 나가요. 잘 들어봐요. 이제 응용을 할 수 있는지. 밀양박씨에서 등기 명의는 밀양박씨 존중 대표자이다. 어때요? X. 뭐 존중 대표자는 단지 명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뭐가 단지 뭐일 뿐이다? 등기 신청일 뿐이다.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찬호 장학회 요 옆에다가 별표 새겨놓고 요거는 뭐예요? 민법에서도 장종 출제되고 자주 출제되는 테마입니다. 등기 신청 적격에서 특별히 자주 출제되고 있다. 그럼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4번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즉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은 법인과 같은 조직 제기는 하지만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민법상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3번으로 가봐요. 다만 등기는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대표자 관리인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3번을 밑줄을 딱 가나요. 다만 이런 단어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신청인은 누구다? 그러면 누구다? 대표자 관리자가 된다. 등기 신청인은 그럼 결론적으로 얘를 그럼 앞으로 이제 요 얘를 두 가지로 계속 우려 먹을 거예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박찬호 장학회, 머리한박씨, 밀양박씨. 그게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그럼 저희가 이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요 정도. 등기 신청 능력과 적격은 같다, 다르다. 요미.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자는 대표적인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등기 신청 적격자며 등기 신청 적격자를 뭐라고 해요? 권리자의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무슨 능력? 당사자 능력. 뭐가 될 수 있는?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이걸 뭐라고 그런다? 등기 신청 적격자. 여기서 대표적으로 조심할 거는 박찬호 장학회라든지 밀양박씨 이런 것들은 비법인으로서 등기 명의는 그 자체가 되고 등기 신청인은 뭐라가 된다? 대표자 관리자는 단지 뭐일 뿐이다? 등기 신청일 뿐이다. 그걸 기억해달라. 자주 출제됩니다. 지문에 많이 등장하는 애들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내버려둬요. 제가 알아서 이제 점차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놓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3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등기 신청에 무슨 요건? 여건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좀 이따 하는데 일단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마무리해 보자고요. 지금까지 배운 거에서 이제 기본 권리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적다, 원칙. 등기는 직권 등기와 법원의 명령, 뭐다? 예외. 법원의 명령 등기는 이신청으로. 이것만 딱 해놔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놓으세요. 그러면 이것만 해놓으면 됩니다. 이번 달 목표는.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과 능력과 적격은 같다, 다르다. 이거는 등기소에 갈 수 있는 능력을 뭐라 그래? 등기 신청 능력이라고 그러고. 그럼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뭐가 된다? 등기 신청 적격. 그러면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당사자 능력,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이거 기억해 두시고. 그럼 결론적으로 박찬호 장학회 밀양박씨의 문제점은 비법인이죠. 비법인은 원래는 등기 신청 적격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누굴 활성화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그러면 등기 명의는 요 자체가 되고 등기 신청인은 누가 된다? 박찬호 장학회 회장, 대표자나 관리자가 된다라는 거. 그것만 딱
요번 골격을 잡아놓으면 이번 첫 시간은 마무리가 다 된 거예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다 마무리를 다 되니까 그래서 좀 쉬었다가 가로 4번에 가로 3번에 등기 신청 요요건 그거는 좀 쉬었다 합니다.